이번 시간에는 그 시설의 종류에 대한 문제부터 먼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노인 시설 하면은 크게 나눠 가지고 주거복지 시설이 있고 의료복지 시설이 있고 여가복지 시설이 있고 재가복지 시설이 있다.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주거복지라는 건 뭐냐? 주거복지 시설은 말 그대로 양로에 관계된,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들어가는 시설이죠. 의료복지는 양로를 거꾸로 하면 요양, 즉 몸이 아파서 들어가는 시설을 의료복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와 의료복지를 우리가 생활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가와 재가복지는 어르신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주거복지는 소위 말하는 어떤 양로원이라든가 요새 그 복지주택으로 편성이 되는 어떤 실버타운의 개념. 실버타운은 부부간에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얘기를 하죠. 거기다 의료복지시설은 여기서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요양원하고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즉 9명의 어르신을 내 가족처럼 모시는 시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의료복지시설은 말 그대로 어떤 그 심신이 불편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들어가는 시설을 우리가 의료복지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의료복지시설이 많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요양원 자체가, 요양시설 자체가 뭐 무료요양시설, 또 전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이 있는 분들, 또 실비노인 요양시설. 실비노인 요양시설은 4인 가족의 그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미만인 자가 부모를 모실 때 들어가는 시설이 있고 실비노인 요양시설도 있었고 유료 요양시설도 있었고 많이 그렇죠. 그래서 이 요양시설 자체가 있고요. 이게 이제 주거복지와 의료복지 안에는 요양시설과 구인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두 가지를 우리가 생활시설이다.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하는 시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용시설에 여가복지라고 있죠. 여가복지는 어르신들에 대한 커뮤니티를 위주로 하는 어떤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부분을 여가복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재가복지시설은 말 그대로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죠. 우리가 방문 요양 서비스다. 이것은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집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방문 목욕, 뭐 목욕차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쉽게 해서 아파트 목욕탕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목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방문 간호죠. 이건 방문 간호는 간호사나 이제 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죠. 그 다음에 주야간 보호다. 이건 말 그대로 뭐 노인 유치원이다, 노치원이다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런 그래서 특히 이제 어르신들을 낮 동안 모셔다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죠. 몸무게도 재주고, 그 다음에 또 오락도 하고, 또 뭐 수지침도 맞고 이렇게 해서 시설에 계시다가 저녁에는 집에 모셔다 드리는 시설. 이게 바로 과거에는 주간보호만 하는데 이제 주야간보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주야간보호시설, 이 부분이 있는데, 한 10여 년 전에 그 경기도에서는 은빛사랑채라는 어떤 브랜드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주야간보호시설을 활성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31개 아마 시도가 되죠. 경기도가. 그러다 보니까 한 그 시마다 적어도 한 3-4개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1억 2천만 원씩을 제공을 해줬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결국은 하나의 그 6-7천 정도에서 리모델링도 하고 스타렉도 사고 뭐 쉽게 사무실도 하면서 나름대로 해당 시군구에서는 6명의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제공해주는 아마 이런 형태가 현재 됐죠. 특히 이제 교회라든가 사찰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남은 공간을 이용해서 바로 이제 주야간보호, 특히 이제 도에서 하는 은빛사랑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르신이나 가족들의 욕구를 조사해 보니까 이 대상자나 가족들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아예 시설로 모시는 것보다 이렇게 낮 동안은 어르신들끼리 만나서 서로 간에 어때요? 같이서 이제 협력하고 같이 이제 커뮤니티를 즐기고 저녁에 집에 와서 가족과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욕구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나름대로 하나의 주야간 센터를 상당히 선호를 했고 또 이런 것을 결국은 도에서 은빛사랑채라는 이름으로 해서 아마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보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 가족들이 일이 있어서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뭐 할 때 어머님을 모실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기보호시설이 과거에는 180일 정도 있었는데 이제는 5일로 바뀌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단기보호, 그런 어떤 단기보호 형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재가 서비스에 속하죠. 우리가 보면 이제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속하는 것은 바로 하나의 의료복지와 이제 재가복지 형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시설 종류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노인복지법은 그 종류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및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로 노인주거복지시설로는 먼저 양로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또 노인복지주택이 있는데요.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노인의료복지시설로는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요. 세 번째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의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경로당이 있습니다. 노인교실은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그 밖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네 번째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 서비스가 있는데요.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 재가노인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이고요. 또 주야간보호 서비스 있는데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단기보호 서비스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이고요.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방문 목욕 서비스,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방문
간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는데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국가가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며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이나 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시설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으며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 일자리의 개발 지원, 창업 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 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인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하나의 그 재정 체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복지 정책을 펴는 데는 어떻든지 재원이 필요하죠. 아무리 정책의 내용이 좋아도 재원이 불충분하다면 그 정책은 굉장히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이제 재원의 분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사회복지 정책이 어떤 재원에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자격 조건이라든가 급여 수준이라든가 어떤 급여 방법, 그런 정책의 내용이나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이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각 나라마다 사회나 경제, 뭐 여러 가지 문화적 특성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형태를 지닌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OECD 국가의 장기 요양 서비스의 그 비용 조달 방식은 대체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세 방식이 있고 사회보험 방식이라든가 조세와 사회보험 방식의 이제 혼합 방식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호주라든가 영국, 스웨덴 이런 데는 조세 방식을 택하고 있고, 독일이나 룩셈부르크 이런 데는 사회보험 방식이고, 일본과 우리나라는 조세와 사회보험 방식을 혼합한 그러한 하나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든 어느 방식이든 간에 특히 국가에서는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요양 대상 노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가지고 노인 의료비가 하나의 커다란 사회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동안 가족에게만 지워진 노인부양이라는 짐을 사회가 나눠 품앗이 하겠다는 뜻에서 2008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포함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이 됩니다. 또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됩니다. 고동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이 영국에 생겼습니다. 사회적 단절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에 따른 것입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트레이시 크라우치 채용 및 시민사회 장관을 외로움 문제를 담당할 장관으로 겸직 임명했다고 BBC와 가디언 등이 16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해당 장관은 외로움 관련 전략을 마련하고 폭넓은 연구와 통계화 작업을 주도하며 사람들을 연결하는 사회단체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외로움에 대한 관심은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를 앞두고 영국 우선을 외친 극우 성향 남성에 의해 2016년 살해된 노동당 조 콕스 의원이 주도했습니다. 그의 사망 이후 초당적인 위원회가 꾸려져 관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고독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 이들은 영국에서만 9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로움은 또 매일 담배 15개비를 흡연하는 수준의 해를 건강에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잉글랜드 국가의료보험 책임간호관인 제인 커밍스는 추운 날씨와 외로움이 겨울철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국에선 75세 이상 인구의 절반가량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잉글랜드에서만 200만 명 규모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심하면 일주일까지 사회적으로 아무런 교류 없이 지내는 것으로 조사됐었습니다. 담당 장관에 임명된 크라우치는 국세 전 의원의 열정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받는 것이 그를 기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며 외로움에 고통받는 수백만 명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통계청은 고독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파악할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낼 계획입니다. 메이 총리는 외로움은 현대 삶의 슬픈 현실이라며 노인이나 돌봄이 필요한 이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이 자기 생각을 나누지 못하고 지내는 것을 막기 위해 모두가 나서자고 제안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외로움을 호소하는 이들은 노인뿐 아니라 젊은이들도 많았으며 어린이와 새로 부모가 된 이들, 장애인, 난민 등 다양했으며 정신적 자극이 부족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64%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차 시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